안녕하세요. 오늘은 걱정 없이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이 목소리를 들으면서 잠시 숨을 고르고 앉아 계셔도 좋습니다. 혹은 누워 계셔도 괜찮습니다. 몸이 편안한 상태에서 마음도 차분히 열어두시면 더 잘 스며들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걱정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혹시 지금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걱정거리가 있으신가요? 내일 해야 할 일일 수도 있고, 지난날의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단순히 막연한 불안일 수도 있지요. 사실 걱정은 누구나 안고 살아가는 마음의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그림자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그림자와 싸우려고 하면 오히려 더 짙어지고, 있는 그대로 두면 시간이 지나며 저절로 희미해지곤 하지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걱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입니다. 걱정을 없애야 한다고 다그치면 걱정은 지워지기는커녕 더 강하게 달라붙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아, 지금 내 안에 이런 걱정이 있구나. 단순히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이미 걱정은 조금은 힘을 잃습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불을 켜면 그림자가 또렷하게 보이는 것처럼 마음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순간 걱정은 이전처럼 무섭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눈을 가볍게 감으실 수 있다면 한번 해보시겠어요? 마음에 올라오는 생각을 억누르지 말고 그대로 흘러가는 구름처럼 바라보는 겁니다. 걱정이 나타나면 저기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사라지면 그냥 두시면 됩니다. 억지로 쫓아내지 않고 그저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처럼 대하는 거지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호흡입니다. 숨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것만으로도 몸은 이완되고 마음은 조금은 고요해집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가슴과 배가 부드럽게 차오르는 걸 느끼세요. 그리고 입으로 아주 느리게 내쉬어 보세요. 그렇게 내쉴 때 마음속의 긴장과 무거움이 조금씩 흘러나간다고 상상해 보시면 좋습니다. 호흡은 언제나 현재를 붙잡아 줍니다.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금 이 순간에 머물도록 도와주는 다 같은 존재예요. 걱정이 너무 커져서 머릿속이 어지러울 때 굳이 큰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1분만이라도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나는 지금 숨을 들이쉬고 있구나. 나는 지금 숨을 내쉬고 있구나. 그것만 알아차려도 이미 현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셋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재에 머무는 연습입니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걱정은 과거와 미래에서 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붙잡고 후회하거나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곤 하지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지금 이 목소리를 듣고 있는 순간, 지금 눈앞에 있는 풍경, 지금 손끝에 닿는 감촉.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면 과거나 미래의 불안은 힘을 잃습니다. 혹시 하루 중 잠깐이라도 지금 이 순간을 더 깊이 바라본 적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아침 햇살이 창문을 스쳐 들어올 때 그 빛의 따스함을 그냥 느껴보는 겁니다. 혹은 따뜻한 차를 마실 때 그 향기와 온기가 몸 안에 퍼지는 걸 음미해보는 거지요. 아주 작은 순간에도 지금 여기가 선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 순간에 머무를수록 걱정은 들어설 자리를 잃습니다. 넷째로는 단순함의 힘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걱정이 늘어날수록 삶은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삶이 복잡해질수록 걱정이 늘어나는 겁니다. 물건이 너무 많으면 방이 어지럽듯 생각이 너무 많으면 마음도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단순하다는 건 무조건 줄이고 버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꼭 필요한 것, 진짜 소중한 것에만 집중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어깨가 무겁다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골라보세요. 나머지는 내일로 미뤄도 괜찮습니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심으로 소중한 사람과의 시간을 먼저 챙기고 억지로 마음을 쓰느라 지치는 관계는 조금 거리를 둬도 됩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살수록 마음은 가벼워지고 걱정은 덜어집니다. 다섯째로는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걱정의 상당수는 스스로를 부족하게 느끼는 데서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뒤처지는 것 같을 때, 아직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 마음은 금세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사실 그 누구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하게 굴어오지 않으셨나요? 나는 왜 이것밖에 못했을까라며 자신을 다그치진 않으셨나요? 그 마음을 조금만 내려놓아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의 나도 충분히 괜찮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정하게 건네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태도, 그것이야말로 걱정을 녹여내는 힘이 됩니다. 여섯째로, 걱정이 머릿속에서 도무지 사라지지 않을 때는 자연으로 나아가 보시길 권합니다. 가까운 공원도 괜찮습니다. 길가의 나무 한 그루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바람이 잎사귀를 흔드는 소리, 햇빛이 스며드는 모습, 발밑의 흙과 풀냄새. 이런 단순한 자연의 감각은 놀라울 정도로 마음을 치유합니다. 걸음을 옮길 때 발끝에 닿는 느낌에 집중해 보세요. 한 발 한 발 내딛는 순간, 걱정은 조금씩 뒤로 밀려납니다. 걷는 동안 무언가를 억지로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눈앞의 풍경과 내 발걸음, 그리고 호흡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자연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고 언제나 내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친구입니다. 조금 전에는 자연 속에서 걷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혹시 마음속에 남아있는 걱정을 지금도 느끼고 계실까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것을 풀어내는 또 다른 방법을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글쓰기입니다. 걱정이 머릿속에서만 맴돌 때는 점점 더 커집니다. 잡히지 않는 안개처럼 자꾸만 퍼져서 실제보다 훨씬 크게 느껴지지요. 하지만 그것을 글로 옮기는 순간
걱정은 모양을 갖추고 작아집니다. 종이에 적힌 글자는 내 눈앞에 있는 하나의 대상이 됩니다. 마음속에서 불어나던 추상적인 불안이 눈앞에서 객관적인 단어로 바뀌는 거죠. 혹시 오늘 떠오른 걱정이 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적어보세요. 나는 이런 게 걱정이 된다. 아주 단순하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써보는 겁니다. 이 걱정은 반드시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글을 쓰는 동안 마음은 잠시 멈추고 걱정은 조금 거리를 둡니다. 그 종이를 가만히 바라보다 보면 이 걱정이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글쓰기는 단순히 걱정을 흘려보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 약해지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하루에 단 몇 줄이라도 좋습니다. 마음을 글로 꺼내어 놓는 습관이 생기면 걱정은 점점 더 쉽게 다루어질 겁니다. 다음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감사의 힘입니다. 걱정은 언제나 부족한 것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 아직 이루지 못한 것,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모자라 보이는 것, 이런 것에 시선이 머무를수록 마음은 불안해지고 걱정은 커집니다. 하지만 시선을 돌려 이미 가진 것, 누리고 있는 것에 눈을 맞추면 놀라울 정도로 마음이 달라집니다. 지금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오늘 하루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아침에 마신 따뜻한 차 한 잔, 무심코 건네받은 인사, 혹은 그냥 이렇게 숨 쉬며 하루를 살아내고 있다는 사실. 감사는 결코 거창한 사건에서만 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순간 속에서 더 자주 발견됩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감사할 일을 3가지씩 적어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오늘 하루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평범하게 흘러간 것 같아도 마음을 들여다보면 감사할 거리가 꼭 있습니다. 불을 켜면 방이 환해지듯 감사를 떠올리면 걱정은 자연스레 줄어듭니다. 걱정이 가득한 마음에 감사를 채워 넣으면 무게 중심이 옮겨갑니다. 부족에서 충만으로, 두려움에서 안도로 옮겨가는 거죠. 다음으로는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많은 걱정은 사실 타인의 시선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잘못 보진 않을까? 혹은 뒤에서 비난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에 마음이 불안해지고 걱정은 점점 커집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타인의 시선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하고 같은 행동을 보더라도 저마다 다른 평가를 내립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모두에게 좋은 모습으로 보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타인의 시선에 너무 휘둘릴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나는 내 삶을 진심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나의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떳떳하다면 타인의 시선은 훨씬 덜 중요해집니다. 물론 누군가의 평가는 마음을 흔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남의 시선은 바람과 같다. 스쳐 지나가지만 내 뿌리까지 흔들 수는 없다. 내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 그것이 걱정을 덜어내는 힘입니다.
그리고 걱정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상의 작은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사소한 습관들이 하루를 단단히 지켜줍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기보다 창밖을 한번 바라보는 건 어떨까요? 날씨가 흐려도 비가 와도 그저 하늘을 바라보는 순간 하루는 훨씬 고요하게 시작됩니다. 혹은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오늘 하루 나는 나 자신을 지켜줄 것이다. 단 한마디의 다짐이 하루 전체의 기운을 바꿔줍니다. 식사할 때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혹시 마음이 바쁘다 보니 허겁지겁 드시는 건 아닌가요? 밥을 천천히 씹으며 맛과 향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편안해집니다. 그 짧은 식사 시간이 걱정을 내려놓는 휴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 있었던 좋은 일을 하나만 떠올려 보세요. 크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 웃으며 건넨 인사, 내가 미소 지었던 순간, 따뜻한 불빛 아래 앉아있던 시간. 그 작은 장면 하나가 하루를 다르게 마무리하게 합니다. 오늘도 참 괜찮았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주며 잠들면 걱정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혹시 지금도 나는 여전히 걱정이 많다는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걱정을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걱정을 품은 채로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걱정이 찾아올 때마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호흡으로 되돌아오고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고 감사와 작은 습관으로 하루를 지켜내면 됩니다. 혹시 스스로에게 실망한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왜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가 분명 있으실 겁니다. 사실 많은 걱정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느끼는 열등감, 혹은 스스로에 대한 불만이 걱정을 키웁니다. 그럴 때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조금 느려도 괜찮다는 것, 누구와 비교하지 않아도 이미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을 받아들인다는 건 부족함까지도 끌어안는 겁니다.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을 때 걱정은 한결 힘을 잃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 혹은 왜 자꾸 걱정이 많을까? 하고 자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많다는 건 오히려 그만큼 삶을 성실히 살아가려는 마음의 반증일 수 있습니다. 걱정은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책임감을 가진 사람에게 더 자주 찾아옵니다. 그렇기에 자신을 나무라지 마시고 그 마음조차 다정하게 안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관계 속 걱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오는 걱정은 참 복잡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와의 대화가 끝난 후 괜히 그 말이 마음에 걸려 내가 괜히 저렇게 말했나 하며 계속 곱씹는 경우 말입니다. 또는 누군가의 표정 하나 때문에 하루 종일 불안해지는 경우도 있지요. 관계 속 걱정은 타인의 마음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상대의 마음을 추측하고
그 추측 속에서 스스로 불안을 키우지요. 하지만 중요한 건 상대가 아니라 나의 진심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대했다면, 내가 성실히 말하고 행동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상대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그 사람의 몫입니다. 혹시라도 관계 속 걱정이 너무 크게 다가올 때는 이렇게 해보시면 좋습니다. 종이에 적어보는 겁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가? 나는 진심으로 대했는가? 만약 대답이 그렇다라면 그 이상은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상대의 반응은 바람과 같아서 내가 붙잡을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때로는 관계 자체를 단순하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을 다 챙길 수는 없습니다. 억지로 마음을 쓰며 지치는 관계는 거리를 두어도 괜찮습니다. 대신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힘이 되는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관계를 단순하게 만들면 걱정도 줄어듭니다. 이제 걱정을 덜어내는 또 다른 방법, 바로 몸을 돌보는 태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걱정이 많은 날일수록 몸은 긴장으로 굳어 있습니다. 어깨는 잔뜩 올라가 있고 눈은 피로하며 손끝까지 힘이 들어가 있지요. 몸이 긴장하면 마음도 더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몸을 이완시키는 작은 습관이 필요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스트레칭입니다. 목을 천천히 돌려주고 어깨를 으쓱이며 힘을 풀어보세요. 손을 깍지 껴 머리 위로 올려 기지개를 켜는 것만으로도 긴장이 풀립니다. 호흡과 함께 스트레칭을 하면 더욱 좋습니다. 몸이 이완되면 마음도 자연스레 가벼워집니다. 또한 걱정이 많을 때는 수면이 얕아집니다. 잠이 잘 오지 않거나 자주 깨기도 하지요. 그래서 자기 전에 루틴을 마련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조명을 조금 어둡게 하고 휴대폰은 멀리 두고 잠들기 전에는 가볍게 책을 읽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오늘 하루도 잘 살아냈다라고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자기 전에 나를 다독이는 마른 걱정을 줄이고 깊은 잠으로 이끌어줍니다. 혹시 기도나 명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특정한 종교와 상관없이 그저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짧은 시간만 가져도 충분합니다. 눈을 감고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떠올리며 괜찮다, 오늘도 잘했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명상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명상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걱정을 없애야 한다고 다그치기보다는 걱정을 바라보는 태도를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걱정이 찾아올 때 나는 지금 이런 걱정을 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 호흡을 다 삼아 현재로 돌아오는 것, 그리고 내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작은 습관을 들이는 것, 이것들이 쌓이면 마음은 훨씬 더 편안해집니다. 사실 걱정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걱정을 품은 채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치 가방 안에 작은 짐을 넣고 걷는 것처럼 무겁지만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걱정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혹시 걱정이 몰려올 때 그 밑바닥을 가만히 들여다본 적 있으신가요? 마음속에서 계속 불안이 솟아나고
잡히지 않는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질 때 사실 그 속에는 감정이 자리 잡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슬픔, 분노, 외로움, 허무함 같은 감정이 직접 드러나는 대신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모습을 바꿔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걱정을 다루는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바로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겁니다. 보통은 불편한 감정이 올라오면 외면하거나 억누르려 하지요. 하지만 억누른 감정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모양을 바꾸어 걱정이 됩니다. 오히려 나는 지금 슬프구나. 나는 지금 외롭구나 하고 스스로 인정하면 감정은 더 이상 그림자가 되어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자리하고 있나요? 혹시 대답하기 어려우시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기분일까? 그러면 마음 깊은 곳에서 단어 하나가 떠오를 겁니다. 그 단어를 붙잡아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건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사실 많은 걱정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두려움에서 생겨납니다.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음 주에는 무슨 문제가 닥칠지, 몇 달 뒤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런 질문에 확실한 답을 얻고 싶어 하지만 미래는 본래 알 수 없는 영역이지요. 그런데 사람 마음은 불확실함을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알 수 없다는 사실이 불안으로 이어지고 불안은 곧 걱정으로 커집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불확실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괜찮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모든 것을 알 수 없어도 모든 것이 불확실해도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살아가면 충분합니다. 불확실함을 지우려고 애쓰는 대신 그것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면 걱정은 한결 줄어듭니다. 그리고 놓아버림의 지혜가 있습니다. 걱정은 붙잡고 있을수록 더 무겁습니다. 마치 손에 무거운 돌멩이를 꼭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오래 쥐고 있으면 손도 아프고 어깨도 뻐근해집니다. 하지만 그 돌을 내려놓으면 온몸이 훨씬 가벼워지지요.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무책임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고 그 외의 것은 흘려보내는 태도입니다. 그 순간 걱정은 짐이 아니라 배움이 됩니다. 혹시 지금도 무언가 손에 꽉 쥐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손바닥을 활짝 펴고 그 위에 얹힌 무거운 돌을 놓아버리는 모습을요. 그리고 그 돌이 천천히 굴러가 멀리 사라지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마음은 상상만으로도 훨씬 편안해집니다. 또 하나, 걱정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건 천천히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현대 사회는 늘 속도를 요구합니다. 빨리 일해야 하고, 빨리 성과를 내야 하고, 빨리 성장해야 한다고 말하지요. 그러다 보니 작은 지연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만 생겨도 걱정이 커집니다. 그러나 삶의 속도를 조금 늦추면 같은 일도 훨씬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 의도적으로 조금 더 느리게 걸어보세요.
평소보다 두세 걸음 늦추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깐 창밖을 바라보며 구름이 흘러가는 걸 지켜보는 시간, 식사할 때 서두르지 않고 한 입 한 입 맛을 음미하는 시간, 대화할 때 상대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시간. 이 모든 것이 느림의 연습입니다. 느림 속에는 고요가 숨어 있습니다. 고요는 곧 평온을 불러옵니다. 그렇게 삶의 속도를 늦추면 걱정은 자연스레 그 자리를 잃게 됩니다. 걱정은 늘 마음이 급할 때 자라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흔히 떠오르는 걱정 가운데 하나는 돈에 대한 걱정입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 한쪽에서 4% 생활비는 어떻게 감당하지? 혹시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면 어쩌지? 이런 불안이 자리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사실 돈은 삶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당연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돈에 대한 걱정이 지나치게 커지면 오히려 지금 누리고 있는 안정까지 놓치게 됩니다. 돈에 대한 걱정을 조금 줄이는 방법은 현실적인 계획과 마음의 태도 두 가지입니다. 우선 현실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가계부를 쓰거나 한 달에 꼭 필요한 지출을 정리해 두는 것만으로도 불안은 줄어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막연한 두려움이 숫자로 명확해지면 마음은 조금 더 차분해지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돈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괴물로 바라보지 말고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도구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렇게 관점을 바꾸면 돈은 걱정의 대상이 아니라 삶을 돕는 자원이 됩니다. 돈과 더불어 또 많은 분들이 안고 계신 걱정은 바로 일입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까? 직장에서 나를 어떻게 볼까? 혹은 앞으로의 커리어가 불안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이 쌓이면 일하는 즐거움마저 사라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성실히 해내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도 내일 해야 할 일 때문에 마음이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된다. 내일의 일은 내일의 나에게 맡기면 됩니다. 오늘의 일을 다 하고 나면 이미 충분히 잘 살아낸 겁니다. 일을 잘해야 한다는 부담은 걱정을 키우지만 오늘 하루에 집중하는 태도는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그리고 건강에 대한 걱정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작은 통증에도 혹시 큰 병은 아닐까 하고 불안해질 때가 있지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건 중요하지만 그 신호를 지나치게 확대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을 줄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정기적인 관리. 둘째, 균형 잡힌 마음입니다. 정기검진을 받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며 충분히 쉬는 것, 이 단순한 습관이 건강에 대한 걱정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마음의 균형도 중요합니다. 몸의 작은 변화를 두려움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이건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일 뿐이다 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걱정은 줄어들고 대신 내가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힘이 커집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비교에서 벗어나야 걱정도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주변을 보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 나보다 더 건강한 것 같아. 나보다 더 앞서 있는 것 같아. 비교는 끊임없이 걱정을 키웁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부족한 면을 계속 떠올리게 만들지요. 하지만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늘 더 가진 사람이 있고 늘 더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는 끝없는 걱정의 길일 뿐입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건강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난달의 나보다 이번 달의 내가 조금 더 여유롭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비교의 기준을 남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둘 때 마음은 걱정보다 평온에 가까워집니다. 걱정이 많은 삶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균형이 무너져 있다는 점입니다. 혹시 지금도 하루를 돌아보면 일에 치우치거나 누군가를 돌보느라 정작 내 마음은 돌보지 못한 날이 많지 않으신가요? 균형이 무너지면 작은 일에도 걱정이 쉽게 커집니다. 그래서 걱정을 줄이려면 무엇보다 삶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균형을 지킨다는 건 모든 것을 똑같이 나누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부분에 충분히 시간을 쓰라는 말입니다. 일에만 몰두하다 보면 건강이 무너지고 건강을 지키려 애쓰다 보면 인간관계가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셋을 어느 정도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잠시라도 운동을 하고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를 나누고 동시에 일에서 성실을 다하는 것, 그것이 마음을 안정시키는 비결입니다. 혹시라도 균형이 무너졌다고 느끼신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저녁에는 휴대폰을 멀리 두고 산책을 해보는 겁니다. 또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며 몸을 돌보는 겁니다. 그런 사소한 선택이 쌓여서 삶의 균형이 서서히 회복됩니다. 또 하나, 걱정을 줄이는데 아주 중요한 힘은 바로 혼자 있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있으면 오히려 걱정이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운 건 제대로 된 혼자만의 시간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고 그 시간에 나 자신을 돌볼 수 있다면 걱정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혹시 하루 중 혼자만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본 적 있으신가요? 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의자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며 마음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 순간은 외로움이 아니라 나를 치유하는 고요의 시간이 됩니다. 세상의 소음에서 한 발짝 물러나 내 마음과 마주하는 시간, 그것이 진짜 나를 단단하게 해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나를 치유한다면 또 하나 걱정을 줄여주는 힘은 다른 사람과의 대화입니다. 마음속에 담아둔 걱정은 혼자 품고 있을 때 더 무겁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순간 그 무게는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혼자만 안고 있던 고민을 누군가에게 말했을 때 나도 그래 라는 한마디만 들어도 얼마나 가벼워지는지요. 걱정을 나누는 건 단순히 조언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냥 들어주는 사람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누군가 내 얘기를 귀 기울여 들어준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은 치유됩니다.
그러니 때로는 용기를 내어 마음을 열어보세요. 가까운 친구나 가족, 혹은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나 요즘 이런 걱정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걱정은 더 이상 나 혼자의 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화는 반드시 긴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짧은 안부 전화 한 통, 따뜻한 메시지 한 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진심이 담겨 있는 대화라는 겁니다. 대화 속에서 마음은 공명합니다. 내 걱정을 말했을 때 돌아오는 따뜻한 공감, 그것은 약으로도 얻을 수 없는 치유입니다. 마지막으로 균형 있는 삶을 위해서는 나누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걱정은 대개 내 문제에 집중할 때 커집니다. 하지만 시선을 밖으로 돌려 누군가를 돕거나 나누는 행동을 하면 걱정은 자연스럽게 작아집니다. 작은 친절이라도 괜찮습니다.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웃음을 건네거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나의 걱정은 가벼워집니다. 걱정이 마음을 꽉 채우고 있을 때일수록 오히려 밖으로 나누어 보세요. 그러면 알게 될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돕는 순간 내 마음의 무게도 함께 덜어진다는 사실을요. 걱정을 다루는 방법들을 여러 차례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평온을 어떻게 오래 유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걱정을 잠시 덜어내는 건 어렵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찾아오곤 하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평온을 지키는 장기적인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첫째로, 일상의 루틴 속에 마음을 돌보는 시간을 넣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켜는 대신 깊게 호흡하며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단 1분이라도 괜찮습니다. 저녁에는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있었던 일들을 잠시 돌아보고 감사할 일을 3가지 떠올려 보세요. 이런 작은 루틴은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을 안정시키는 기둥이 됩니다. 걱정이 몰려와도 금세 무너지지 않게 해주는 힘이지요. 둘째로, 몸을 돌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평온은 몸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걱정이 많은 날일수록 몸은 긴장으로 굳고 피로는 쌓여갑니다. 하지만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건강한 식사는 걱정을 다루는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됩니다. 특별히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집 근처를 가볍게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몸이 편안해야 마음도 편안해질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셋째로, 삶의 속도를 꾸준히 늦추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바쁘고 빠른 세상에서 무심코 휩쓸리다 보면 다시 걱정이 고개를 듭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속도를 늦추는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 점점 더 깊은 평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한 주에 한 번이라도 휴식을 위한 시간을 확실히 비워두는 것, 하루에 한 번이라도 주변을 천천히 바라보는 시간. 이런 작은 느림이 쌓여서 걱정을 다스리는 힘이 됩니다. 넷째로, 삶을 즐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걱정은 대개 잘 살아야 한다는 압박에서 생깁니다. 하지만 잘 산다는 건 꼭 큰 성취나 완벽한 삶을 뜻하지 않습니다. 작은 즐거움에 마음을 여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잘 사는 방법입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산책하는 시간, 책 한 권을 천천히 읽는 시간,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커피를 마시는 시간. 이런 순간들을 진심으로 즐기면 걱정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무거운 걱정이 자리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해보시길 권합니다. 그 걱정을 억누르지 말고 잠시 옆에 두고 지금 이 순간의 즐거움 하나에 집중해 보세요. 걱정은 여전히 있을지 모르지만 그 순간만큼은 분명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로, 스스로에게 다정한 말을 건네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걱정이 많을수록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가혹한 말을 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왜 제대로 못할까? 하지만 이런 말은 걱정을 더 크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라도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괜찮아. 너는 잘하고 있어? 조금 부족해도 충분해. 매일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들려주면 마음은 조금씩 단단해지고 평온은 오래 지속됩니다. 마지막으로 걱정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걱정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그 자체가 또 다른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걱정은 언제나 삶의 한 부분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걱정을 없애는 게 아니라 걱정을 품은 채로도 잘 살아가는 겁니다. 걱정이 찾아오면 그래, 너도 내 삶의 일부구나 하고 인정하고 다시 숨을 고르며 현재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긴 여정을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숨을 고르고 현재에 머물고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며 작은 습관을 쌓는 연습.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분명히 알게 되셨을 겁니다. 평온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요. 평온은 늘 여기,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숨쉬는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지금 제 목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 앞으로의 내일, 그리고 그 다음의 날들 속에서도 이 평온의 감각을 자주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걱정은 여전히 찾아올 수 있지만 이제는 걱정을 품은 채로도 충분히 편안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힐링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